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30년째 생선 장사를 하고 있는 53세 아줌마 이순자입니다. 학력도 변변치 않고 글솜씨도 없는 사람이지만 오늘은 꼭 대통령님께 이 편지를 써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자꾸 나서 글씨가 잘 안 써지지만 제 진심만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차디찬 감옥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대통령님의 구속 소식을 전할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대통령님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대통령님이 차디찬 독방에 혼자 계신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대통령님 외롭지 않으십니까? 대통령님 지금 그곳에서 외롭지 않으십니까? 평생 정의를 위해 싸우셨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는데 지금은 죄인 취급을 받으며 차디찬 감방에 갇혀 계십니다.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얼마나 분하십니까? 저는 대통령님의 심정을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서 느끼실 고통과 외로움, 억울함이 얼마나 클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 어둡고 추운 감방에서 밤을 지새우실 때 제발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이 땅의 구석구석에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름 없는 서민들, 매일 땀 흘려 일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매일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 제가 시장에 나가기 위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대통령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대통령님을 지켜주세요. 그 차디찬 곳에서 건강하시게 해주세요.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하루빨리 석방되게 해주세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생선을 손질하면서도 손님을 받으면서도 집에 돌아와 쉴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대통령님을 생각합니다. 처음 대통령님을 알게 된 날부터 대통령님을 처음 알게 된 건 검찰총장으로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정의로운 분이 계시구나. 권력 옆에 계시면서도 권력에 맞서시는 분이 계시구나. 검찰총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계셨지만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며 정의를 지키려 하셨습니다. 저희 같은 서민들은 평생 힘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삽니다. 우리 목소리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우리 편에 서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은 달랐습니다. 권력 바로 옆에 계시면서도 오히려 권력의 불의에 맞서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바뀔 수 있겠구나. 저런 분이 계시면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구나. 대통령 선거 때 저는 생애 처음으로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대통령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이야기하면서 대통령님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투표일 새벽 일찍 시장 일을 마치고 투표소로 달려갔습니다. 제 소중한 한 표를 대통령님께 드리면서 하늘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당선되신 그날의 감격. 2022년 3월 9일 밤 개표 방송을 보면서 저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 표 한 표 개표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뒤집히고 또 뒤집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저는 혼자 집에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대통령이 오셨구나. 이제 우리나라가 바로 설 거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가 될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의 감격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대통령으로 일하시던 모습. 대통령이 되신 후 대통령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매일 감동받았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하신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저도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지만 대통령님도 그렇게 일찍 일을 시작하신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대통령님도 사람이시잖아요. 피곤하시고 쉬고 싶으시겠죠. 그래도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프신 날에도 일정을 소화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그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몸은 괜찮으셨습니까? 미국, 일본, 유럽. 세계 곳곳을 다니시며 대한민국을 알리시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외국 정상들을 만나 당당하게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텔레비전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시장 아줌마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참 멋있다, 그치? 그래, 저렇게 당당한 대통령이 있어서 좋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셨습니다. 기업들을 만나시고 투자를 유치하시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저희 같은 서민들은 경제가 좋아져야 장사가 됩니다. 손님이 많아져야 생선도 팔립니다. 대통령님이 경제를 살려주시면 우리 생활도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하셨습니다.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셨습니다. 모든 게 나라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게 국민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탄핵이요? 내란죄요? 말도 안 됩니다. 대통령님께서 계엄령을 선포하신 것은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란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뒤엎으려 했다고 합니다. 저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지만 이것만은 압니다. 대통령님은 나라를 지키려고 하신 겁니다.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야당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과 한편이 된 사람들이 대통령님을 제거하기 위해 이런 무서운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대통령님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대통령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대통령님 지금 그 차디찬 감방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억울하시겠죠. 분하시겠죠. 외로우시겠죠. 나라를 위해 그렇게 일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시니 얼마나 허탈하십니까? 국민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런 모함을 받으시니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밤에 잠은 오십니까? 밥은 목으로 넘어가십니까?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대통령님, 그 고통 속에서도 제발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은 거짓이 진실을 가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이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고생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대통령님, 지금은 고난의 시간이지만 반드시 회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어두운 밤이지만 반드시 아침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대통령님, 전국에 계신 수많은 국민들이 대통령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계신 분들, 각 지역에서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들, 집에서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SNS에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 우리 모두가 대통령님과 함께합니다.
저도 몇 번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갔습니다. 대통령님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통령 석방하라 고 외칠 때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눈물이 나도 계속 외쳤습니다.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대통령님, 우리가 있습니다. 대통령님을 믿고 지지하고 사랑하는 국민들이 여기 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 시장에서 장사하다 보면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거짓 뉴스에 속아서 대통령님을 욕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참지 못하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대통령님은 나라를 위해 일하신 분이에요. 잘못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말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손님과 싸우면 장사가 안 되는데도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을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아줌마, 우리 대통령님 불쌍해. 언제 나오려나? 이게 나라냐? 대통령을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너무 답답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힘없는 서민들이지만 마음만은 하나입니다. 같이 장사하는 상인들도 대부분 대통령님을 지지합니다. 새벽에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대통령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기도하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집회에도 계속 나가자. 우리 목소리를 내자. 우리는 이름 없는 서민들이지만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진실을 알리고 집회에 참여하고 대통령님을 끝까지 지지하는 것입니다. 영부인께도 드리는 말씀. 김건희 여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억울하게 감옥에 계시는데 그 심정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계시진 않은지 걱정됩니다. 저도 30년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 힘들 때 제가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압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남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여사님도 많은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명품백이니 주가 조작이니 온갖 의혹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다 정치적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사님을 통해 대통령님을 공격하려는 비열한 짓입니다. 여사님,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힘내세요. 저희 같은 평범한 국민들이 여사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사님과 대통령님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곁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대통령님께 힘이 되어주세요. 대통령님께서 지금 가장 필요로 하시는 건 여사님의 사랑과 격려일 겁니다. 우리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여사님 혼자가 아닙니다. 대통령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대통령님, 이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너무 힘드시고 고통스러우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너무 외롭고 억울하시겠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거짓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처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은 어두운 밤이지만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올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세요. 대통령님, 그 차디찬 곳에서도 건강을 지키세요. 밥을 드실 때마다 국민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를 생각하세요. 운동을 하실 때마다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나가야지를 생각하세요. 대통령님이 건강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놓입니다.
석방되신 후에 다시 일하실 때를 위해서라도 건강을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를 믿어주세요. 대통령님, 국민을 믿어주세요. 언론이 뭐라고 하든,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든 진실을 아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님을 끝까지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님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결백을 믿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제 작은 소망. 대통령님, 제게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 대통령님께서 석방되시는 날, 저는 시장 일을 팽개치고 광화문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기를 흔들면서 대통령님 만세를 외치겠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겠습니다. 그날 대통령님과 눈이 마주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통령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나면 대통령님께서 부산에 오셔서 우리 시장에도 들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생선을 다뤘는데 실력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가장 신선한 생선으로 최고의 회를 떠드리겠습니다. 부산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시원한 회 한 접시 드시면 힘이 나실 겁니다. 영부인께서도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푸른 바다를 보시면서 맛있는 음식 드시고 잠시나마 편안한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작은 소망입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 대통령님, 제가 매일 드리는 기도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켜주세요. 그 차디찬 감방에서 건강하시게 해주세요.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대통령님께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진실이 밝혀지게 해주세요. 정의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루빨리 석방되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가족들도 지켜주세요. 특히 영부인께 힘을 주세요.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모든 국민들에게도 힘을 주세요. 우리가 끝까지 함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기도합니다.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 대통령님, 긴 편지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대통령님께서는 이 편지를 읽지 못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편지를 쓰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의 생선 장수 아줌마가 대한민국의 이름 없는 서민이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대통령님의 석방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대통령님을 끝까지 지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님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함께 견딥시다. 그날까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날까지 우리 함께 희망을 가집시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2025년 10월 26일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장사 이순자 올림. 추신일. 대통령님, 제가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대통령님께 드리라며 이런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대통령님, 이 할미도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나라를 위해 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80세가 넘으신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추신이. 대통령님, 시장 상인들이 모금을 해서 대통령님께 보낼 위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받아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받아주세요. 우리는 돈이 많지 않은 서민들이지만 우리의 정성만은 누구보다 진실합니다. 추신 3. 대통령님, 오늘도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일도 기도하겠습니다. 모레도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석방되시는 그날까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대통령님 꼭 건강하세요. 대통령님 희망을 잃지 마세요. 대통령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